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깡통 전세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 전세 사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각종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깡통 전세, 역전세난 그리고 같이 전세 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길래 이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역전세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똑같은 가격이 낮은 거지만 하나는 가격이 하락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는 처음부터 가격이 낮은 건데 내가 전세금을 많이 주고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되죠. 부동산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캡 투자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집을 얻는다. 그러면 내가 그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집 주인은 자기가 집을 사놓고 왜 안 살까? 자기는 집을 사놓고 자기가 살지 않고 나한테 전세를 준다 이거죠. 그럼 그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전세를 얻기 전에 그 집주인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다주택자죠. 집을 하나 더 사서 나한테 세를 놓는 겁니다. 나는 거기 세입자가 되는 거고 돈에 좀 여유가 있다면 집주인이 돈에 여유가 있다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나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겁니다. 근데 캡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 보증금 플러스 대출을 끼고 아주 소액의 돈으로 집을 얻은 겁니다. 자기도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자기도 전세 살면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나한테 전세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완전 전형적인 캡 투자죠. 이런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정말 깡통 전세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돈을 조달할 때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좀 돈에 여유가 있는 그런 다주택자들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돈에 전혀 여유가 없이 오로지 시세 차익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투자를 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완전히 투자 실패가 되는 거죠. 깡통 전세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의도하진 않은 거죠.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전세 사기는 처음부터 의도한 겁니다. 빌라를 말씀을 드리면 빌라 매매 가격이 3억이면 전세 가격을 3억 1천, 3억 2천에 맞춘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공급자가. 그리고 캡 투자를 하라. 캡 투자 1,000만 원, 2천만 원 캡 투자를 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캡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선 자기 그 리스크를 다 캡 투자자가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전세 사기입니다. 이거는 세입자를 속인 거죠. 또 투자자를 속인 거죠. 캡 투자는 그 사람을 속인 거죠. 자기 사업자는 그걸 리스크를 전부 다 세입자와 투자자한테 넘기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해서 깡통 전세가 됐다. 이건 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 여건이 이렇게 안 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입자라고 한다면 현재 여러분들의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인지 아니면 캡 투자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전세 사기에 내가 엮인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라면